자,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합의 법칙, 고의 법칙에 이어서 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은 줄임말인데요.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개를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순서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순서적으로 이 배열한다는 것까지가 순열이고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 순열의 수다라고 정확히는 그렇게 갈리는데요. 그냥 지금 단원 자체가 경우의 수니까 순열이나 순열의 수나 다 동일한 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 중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적으로 배열한다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배열. 즉 순서를 매겨서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세운다면 그 놈은 기본적으로 순열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배열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결국 뭐 줄을 세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 영수, 철수, 영희, 철수, 뭐 제일 처음에 누구라 했죠? 그런 식으로 A, B,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A, B, C라는 사람을 줄을 세우는 느낌, 그런 게 순열의 느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순열에 사용되는 기호하고 그리고 계산법, 간단한 계산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좀 활용해서 확장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즉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즉 줄을 서야 되니까 순열의 느낌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방법의 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이 방법의 수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느낌이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이걸 이제 순열이다라고 이름을 매겨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그랬을 때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 뽑아서 일렬로 세우니까 결국 이 3칸의 칸에다가 3명의 학생을 줄을 세우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 3칸의 자리에다가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 뽑아서 줄을 세운다면 첫 번째 칸에 학생 1명 넣고,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 또 넣고, 세 번째 칸에다 또 넣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넣고. 그럼 첫 번째 칸에다가 학생 1명 넣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5명 학생이 있으니까 5가지가 될 거고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 학생 1명 넣는 방법의 개수는 이 1명 뽑혔으니까 4가지가 될 거고요. 따라옵니까?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다가 사람 1명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2명 뽑혔으니까 5명 중에서 2명 뽑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 수는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여기 배치시키면 줄이 3명의 줄이 완성이 되겠죠. 시키고니까 무슨 법칙? 고의 법칙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이 60가지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5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이 방법의 수를 이제부터 뭐라고 기호로 약속을 하느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순열을 나타내는 영어 permutation의 P를 따서요. OP3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야를 표현을 해 줄 거예요. 그 표현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P2라는 게 등장했다 하는 건데 6명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6명 사람이 일단 있고 2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6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5명이 될 거예요. 들어가야지 배열이 끝이 나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뭔 말인지 되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순열을 고의 법칙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칸 그리기에서 일렬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요. 5P3 하면 5에서부터 그 아래 숫자 3개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부터 시작해서 아래 숫자 1개, 2개, 3개. 6P2 6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자연수 숫자 2개를 곱해준다. 6, 5.
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7P4, 즉 7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바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7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숫자 4개 곱해준다. 7, 6, 5,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이런 수녀를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이제 대상이 되는 거하고 뽑히는 사람 수, 즉 배열하는 사람 숫자, 얘들이 서로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무슨 말이냐면 5P5 같은 거 또는 6P6 같은 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즉 5명 사람 중에서 5명 그 전체를 다 줄 세우는 방법의 수, 6명 사람 중에서 6명 다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랬을 때 야들은 계산이 어떻게 된다? 5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숫자 5개를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야 역시 마찬가지로 6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숫자 5개를 다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끝까지 다 곱했는 겁니다. 그 아래 숫자, 해당되는 아래 숫자 1까지. 예, 뭔 소리죠? 5부터 시작해서 그 자연수 첫 시작이 1까지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걸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느냐? 5 느낌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읽으실 때는 5의 계승 또는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팩토리얼로요. 웬만하면 팩토리얼로 읽으세요. 아니면 5팩으로 읽으시든지. 그러면 밑에 있는 6부터 1까지의 곱은 뭐 6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읽을 때는 6팩토리얼 6팩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팩토리얼 이 계승을 이제 이용해서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위에 있는 이런 순열의 수를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얘들을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적인 계산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7부터 그 아래 숫자 4개 곱하는 이 형식 따르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건 순열의 이론에서 좀 등장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P4 야는 팩토리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팩토리얼 어떤 숫자부터 1까지의 곱에 해당되는 팩토리얼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7654라는 놈은 굳이 따지면 7팩분의 3팩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돼요? 왜 이래 적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7팩이라는 게 결국 7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분모에 3팩이 있으니까 야야 약분되면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놈하고 이놈이. 그래서 7P4라는 거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적는 느낌이 뭐냐? 느낌을 좀 알려드리면요. 결국 분수 형태의 계승 형태로 어떤 순열은 적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7이라는 거 바로 분자로 올려주시고 7팩,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분모는 어떻게 잡느냐? 앞에 있는 7에서 4를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야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야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6P도 한번 계승을 이용해서 분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어떻게? 야는 6팩 밑에 6팩 분자로 잡고 분모에는 뭐 잡는다? 6에서 2 뺏는 4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순열에서 사용되는 기호까지, 기호와 계산 그리고 팩토리얼까지 정의를 해드렸고요. 밑에 이제 순열의 수와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하면서 나오는 약속들 몇 개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즉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NPR로 적고요. NPR로 적고요. 의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r개의 숫자를 곱한다. 되겠습니까? 했던 내용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r이라는 값, 즉 어떤 대상에서 뽑혀지는 그 대상의 수는 기본적으로 뭐 전체 대상 이하가 돼줘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거 간단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r이 n보다 크다면 뭐 3p5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거 상상이 됩니까? 말로 해보세요. 3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가당치도 않죠? 그죠?
3명 중에서 어떻게 5명을 뽑습니까? 그죠? 그래서 R은 기본적으로 N 이하인 값이 기준이 돼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거 NPR은 계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도 있다. 확인되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요 두 번째 NPR, 즉 순열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몇 개의 고정적인 값인데요. 약속적인 순열 이론, 경우의 수 이론을 펼칠 때 약속적인 값 두 개인데요. MP0는 즉 n명 중에서 이 혁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기본적으로 1개고, 그리고 0팩토리얼 0의 계승은 1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 이게 이렇게 약속이 되는데, NPR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승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NPR 요식에서 NP형 만들기 위해서 R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시면요. NP형 값 얼마 나옵니까? N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NP형은 기본적으로 1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고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들이 이제 전개가 될 거니까 NPR은 계승 형태로. 됩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직관적인 의미를 살린다고 해도 N명 중에서 0명 뽑아서 세우는 방법의 개수 0명, 즉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아무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 값을 기억을 하실 때는요. 됩니까? 예? 예. 그리고 0팩토리얼은 왜 1로 약속을 하는데, 금방과 같이 위에 있는 두 번째 공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요. 이번에는 R에다가 N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면 주어진 NPN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NPN은 뭐라 했습니까?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N팩토리얼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주어진 계승식에서 우측에 있는 계승식에서 R에 N을 넣으면 요 분모값이 얼마가 됩니까? 요게 0팩 값이 되죠? 그럼 0팩분의 N팩이 되기 위해서는 0팩이 얼마? 1로 약속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PR을 다음과 같이 계승으로 정의를 하면서 계승 정의를 해서 이제 이론이 많이 전개가 되니까요. 이렇게 계승으로 정의를 했을 때 아래에 있는 3번 같은 값은 우리가 두 개를 좀 이렇게 값을 1로서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순열에서 문제 하나 같이 한번 풀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5인 육각 달리기 참가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총 5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이까지만 보면 그냥 5팩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해보자. 첫 번째, 여학생 2명을 서로 이웃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죠.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남학생 3명을 A, B, C라 하고요. 여학생 2명을 뭐 소문자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 여학생 이 2명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라 했습니다. 즉 여학생 2명이 항상 붙어서 가라는 거예요. 낯가림이 심한지 몰라도.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들 둘이가 항상 붙어 가려면 뭘 하면 되느냐? 이 두 사람을 배열할 때 이 두 사람을 묶음 처리를 해줘 버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포대기 같은 데다가 이래 싸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대기에 싸서 얘들을 한 사람으로 처리해서 이 남학생 3명하고 배열을 하면 얘들은 항상 이웃해서 당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두 대상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한 묶음 처리 생각하셔도 되고 뭐 한 포대기 처리 아니면 한 사람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셔도 됩니다. 뭐 한 묶음 처리다 이렇게 하죠. 한 묶음 처리해서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처리해서 결국 얘들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총 4사람을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이 한 묶음 처리된 이 학생 2명 AB가 있잖아요. 이 둘이가 이 묶음 상태에서 자리를 요래 바꿔버린다면 둘이가 이건 또 다른 배치가 되잖아요. 느낌 뭡니까? 즉, 뭐 요래 일렬로 섰는데 대문자 A, B, C, A, B 요 상태에서 요 묶음 안에서 얘들이 두 개가 자리 바꾸면 A, B, C, B, A로 돼서 또 다른 배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묶음 처리해서 일단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뭘 고민해 줘야 되느냐? 묶음 안에서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 요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죠. 끝이 나는 거죠. 느낌이 그래 옵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접속사를 뭘 쓰고 하는지를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학생 2명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는 결국 이 이웃하게 서야 될 이 두 사람을 한 묶음 처리하고, 말로 적으면 뭐 한 묶음 예? 처리해. 뭐 한다고? 배열하고, 배열이죠. 배열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뭐 해줘야 돼요? 이 묶음 안에서 둘이가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지 전체 방법의 수가 나올 겁니다. 묶음, 안, 배열. 그죠? 이래야지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사건 자체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분석이에요, 분석. 자, 그랬을 때 한 묶음 처리에 배열하고, 이거 하고, 다음에 묶음 안 배열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사건의 경우의 수하고 이 사건의 경우의 수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해주겠어요?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뭐 해주겠어요? 곱해줄 겁니다. 됩니까? 자, 요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면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묶음 처리에, 이 사람을 한 묶음 처리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네 사람 모두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4패까지 될 겁니다. 맞죠? 4P 4. 다음에 묶음 안에서 있는 이 여학생 둘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패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서로 이웃하게 서는 방법의 수는 요 4패까지가 얼마입니까? 24가지고요. 요게 2가지니까 48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뭔 말인지 되겠어요? 자, 이런 걸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극하면 여학생이 만약에 이제 3명이라 한번 해봅시다. 여학생 3명, 여학생 1에 3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학생 3명 서로 이웃하게 서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는데 물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여학생 3명을 한 묶음 처리를 이래 해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묶음 처리했을 때 이 묶음 처리하면 이게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같이 붙어 댕겨야 되니까. 그럼 묶음 처리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역시 4패까지고요.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묶음 안에서 이 세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관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도 계속해서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그 배열의 방법의 수는 몇 가지? 3패까지예요. 묶음 처리하고 그 안에서 배열, 다시 묶음 안에서 여학생들이 바꾸는 관계,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지 끝이 나니까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곱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겠어요? 예. 이게 혼자 일에 하니까 나는 이해가 가는데, 예.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셔야 돼요. 예? 이 수업 시간 때도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자, 다음에 그래서 1번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여학생 2명을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 했어요. 여학생 2명. 위에 그 지우죠? 3명으로 또 인식할 수 있으니까. 여학생 2명을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 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들 둘이가 이제 사이가 나빠져 갖고 이 사이 안에 남학생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이래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이웃하게 서지 말아야 되는 2명 있죠. 얘들을 제외하고 남학생 3명부터 먼저 세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학생 3명을 일단 배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남학생들 사이에 공간이 나잖아요. 그죠? 이 공간이 나면 이 공간에다가 여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게 되겠죠. 느낌 뭡니까? 돼요? 자, 그랬을 때 금방 했던 이 과정도 말로 해서 그 말을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부터 한다 했어요?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학생부터 배열을 한다 했습니다. 남학생부터 배열을 한다. 사건을 계속해서 분석해 갑니다. 즉 이런
전체적인 사건을 짜갈라서 분석을 해 가는 거예요.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접속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아유, 왜 이리 열을 내는지, 그죠? 다 아는데, 그죠? 예. 일단 뭐부터 한다 했습니까?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면 남학생 3명부터 배열합니다. 남학생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3패까지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남학생이 배열되면서 생기는 이 공간에다가 뭐 해준다? 여학생 2명을 배열해 줄 거예요. 배열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학생 2명,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여학생 2명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즉 4개의 이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여학생 둘한테 이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2개를 A, B 밑에다가 이게 1번 자리, 2번 자리, 이게 3번 자리, 이게 4번 자리라 하면 이 4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여학생 A와 B한테 뭐 2, 3이 선택됐다면 2, 3 또는 3, 2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티켓을.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4개의 공간 중에서 여학생 2명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4자리 중에서 자리 2개를 선정해서 배열을 해주는 방법의 수, 즉 4P2가 나온다. 가끔 보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2P4를 적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시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남학생부터 배열시키고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을 배열시키는 걸 해야지 전체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게 끝이 나겠죠. 그래서 세우는 거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 아이고 힘들다. 그죠? 그래서 야 6 곱하기 야는 12. 그래서 72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남학생을 이번에는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남학생을 이번에는 양 끝에 세운대요. 똑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세요.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운다. 즉 5명을 이번에는 세우는데 5명이 이래 세워요. 맞죠? 남학생을 이래 5명을 남학생이 아니고 다 합쳐서 5명이 이래 세우는데 남학생 남자 양 끝에 여기다 남자를 세운대요. 그린 다음에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우려면 남학생 양 끝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나머지 사람 배열해 주면 되겠죠. 뭐 말이 됩니까? 즉 양쪽 끝에다가 남학생 2명 배열시키고 다음에 안쪽에다가 나머지 사람을 배열시켜 주면 됩니다. 남학생을 양 끝에 세우려면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즉 남학생 양 끝에 세우려면 양 끝에 남학생 세우고 남은 사람은 중간에 배치시켜준다. 남학생 2명 양 끝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에 설 남자 2명 뽑아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3P2가 될 거고요.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떨거지가 아니고 남은 애들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3패까지가 될 겁니다. 야들 배치시키고 요거까지 해야지 전체 양끝 배열, 양 끝에 세우는 전체 1열 배열이 끝이 나니까 2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거 6 해서 3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시 돌려서 보세요. 자기가 이제 계산하는 거하고 이게 맞는지 생각이 맞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